네,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 두 가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토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떠안은 나토 정상회담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미중 전략 갈등의 전선이 미국 주도의 나토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미중 갈등과 신냉전 체제로의 국제 질서에 급속도로 편입되는 위험한 불균형 외교로 사실상 중국 리스크를 떠안고 돌아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방위력 증대에 대한 한미 간의 양해가 줄곧 있어 왔고, 일본 총리의 발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 공동훈련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북핵과 미사일 대응에 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하는 신냉전 체제 확대 국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와 북핵 대응에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류세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정유사 초과 이득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됐습니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게 되겠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 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기후위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9천 원의 혜택을 받지만 소득 하위 10%에 돌아가는 혜택은 고작 1만 5천 원에 불과하여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기적인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 방식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 및 유류비 바우처 방식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만 약 8조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긴급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고유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